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오메가3를 이미 복용하고 계시거나 어떤 오메가3를 복용할지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이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 들어간 오메가3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내가 구매한 오메가3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제인지는 굳이 이 영상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정크푸드가 가득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가장 소중한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원료사를 보고 선택할 것, 예를 들어 KD파마나 알라스코 오메가4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대체로 믿고 복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변질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직구가 아닌 국내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건기식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여러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은 대체로 가격대가 있는 편이고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가격은 저렴한데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품질이 안 좋은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면서 적어도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 그런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상품 페이지에 가보면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RTG 공법으로 제조해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은 생선, 소형 어종으로 제조를 했다, 해양 오염이나 중금속으로부터 더 안전하다 같은 이야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 RTG 아닌 오메가3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RTG가 좋다는 게 너무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들도 조금 이름 있는 회사의 유명한 제품들은 대부분 RTG예요. 그리고 작은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가 당연히 불순물이 적을 가능성이 큰데 요새는 큰 생선으로 오메가3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정제 기술과 품질 관리 기준이 상향되어서 중금속이 오염된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해외 직구로 이상한 업체의 오메가3를 구매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RTG 공법이나 생선, 어종 이런 건 당연한 것들이고 여러분들께서 더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향료나 색소의 사용 여부입니다. 향과 색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이나 색소 같은 첨가물이 몸에 해로운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영양제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첨가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요. 현재 사용되는 모든 첨가제, 흔히 말하는 화학물질들은 모두 정밀한 독성 연구와 장기간의 사용 경험으로 안전성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 성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가제가 몸에 해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향이나 색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산패도입니다. 작년 5월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48개의 오메가3 제품을 대상으로 오메가3 피쉬 오일의 주성분인 DHA와 EPA의 함량, 그리고 제품의 산패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함량은 당연히 맞아야 하는 것이고 주목해야 할 수치는 산패도예요. 산패된, 그러니까 상한 오메가3를 복용하시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메가3의 모든 유익한 효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어서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그만큼 오메가3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산패도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EPA와 DHA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함량이고요. PV, PAV, 토톡스라는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메가3의 산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산화되기 시작하면 1차 산패물인 PV, 즉 과산화물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산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PV 값은 줄어들고 2차 산패물인 PAV, 아니시딘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PV 값과 PAV 값을 종합하여 계산한 것이 톡톡스 값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1차 산패물인 PV 값은 산패 초기에 잠깐 상승했다가 산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PV 값만 가지고는 오메가3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PV 값은 낮은데 오히려 산패는 더 진행된 경우가 덜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PAV 값과 톡톡스 값이고요. 오메가3 국제협회인 GOED와 미국 약전에서는 PAV 값은 20을, 톡톡스 값은 26을 상한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PAV 값과 톡톡스 값을 보시면 대부분이 2.8, 6.1, 5, 그리고 톡톡스 값도 16.8, 14.3, 23.5, 그러니까 몇 개 제품을 빼면 다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36.65, 49.7, 246, 125 이렇게 높은 값을 나타내는 제품이 있어요. 심지어 이 브랜드들을 보시면 칼슨, 유명한 회사죠. 커클랜드도 꽤 이름 있는 회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노르딕 내추럴스, 세계 3대 오메가3 회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들에서 무더기로 값을 초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에 노르딕 내추럴스 제품이 좋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영상을 내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용을 더 읽어보고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Flavor and Colored Oils라고 되어 있죠. 즉 향과 색소가 들어간 제품들에서 유독 2차 산패도와 톡톡스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향과 색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향료와 색소가 들어간 오일은 2차 산패도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다. 향과 색소로부터 발생하는 알데하이드가 위양성, 즉 잘못된 결과 검출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제외한 향과 색소가 PAV 값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 보니 약 63이나 되는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해요. 오메가3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PAV 값의 국제 표준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63이라는 수치는 너무나도 큰 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3가 실제로 상하지 않았더라도 산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향과 색소가 첨가되면 PAV 값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즉 향과 색소가 포함된 오메가3 제품은 2차 산패도 값이 높게 나오더라도 이게 실제로 산패되어 높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향과 색소 때문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메가3 제품의 제조 과정을 심플하게 요약하면 생선으로부터 추출한 원료에 다른 어떤 향이나 색소, 항산화제 같은 첨가물을 혼합하고 캡슐에 담겠죠. 이 단순 혼합 과정에서 오메가3가 변질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즉 오메가3의 원료의 상태만 괜찮다면 다른 어떤 첨가물이 혼합되든 이 오메가3 제품은 계속 좋은 품질을 유지하겠죠. 향과 색소로 인해 2차 산패도 값이 높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품 자체에 이상이 생길 여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오메가3 원료, 산패의 위험이 있는 저렴한 원료를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향과 색소를 넣고 제품을 출시해버리면 앞서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과 똑같이 2차 산패도 값이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향과 색소 때문에 2차 산패도 값이 높은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2차 산패도 값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될 뿐더러 오메가3가 조금 상해서 비린 냄새가 발생해도 첨가한 향으로 그 냄새를 차폐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은 바로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시는 겁니다. 알라스코 오메가나 KD 파마의 원료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IFOS로부터 5스타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제품이라면 IFOS도 권위 있는 오메가3 품질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원료를 썼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향과 색소를 넣었더라도 여전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품 설명 페이지에 어떤 품질의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고 그냥 작은 생선이 어떻네, RTG가 어떻네 써있는 제품이면 적어도 향이나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제조업체 측에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나마 냄새로라도 그 제품의 산패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출시되는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들은 모두 산패도 검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 것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합니다. 요새는 이 제도도 많이 발전해서 2차 산가인 PAV 값, 즉 아니시딘가와 톡톡스 값, 즉 총산화가까지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포함된 제품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오메가3 제품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산화방지제, 즉 토코페롤이 들어있는 오메가3 제품 외에 다른 오메가3들은 이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첨가제가 정확한 분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달아놓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품질이 안 좋은 오메가3를 피하는 것이 소비자의 몫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메가3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산패도겠죠. 좋은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런 원료가 아니라면 향이나 색소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괜히 오메가3로 건강만 악화되는 사태를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